그러면 다시 강주은 언니가 23살로 돌아갔어. 그럼 다시 그때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해. 오! 왜냐면 이 남자를 통해 어머 안녕. 아니 저번에 그 떡 있지 떡 너무 귀하고 아니 어쩜 그렇게 꽃같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홍도라지라고 오. 기관지에도 좋고 오 그래서 마이 언니도 드셔도 되고 마음이 같이 드셔도 Gosh, thank you. 언니 어디서 이렇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미안한 거지. 나는 이렇게 예쁜 선물을 준비를 못하고 자기한테 지금 여기 디퓨저 테일러 센스라고 디퓨저인데 알아요. 자기 요거 잘 좀 집안에서 예쁘게 이렇게 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니 지난번에 준비됐는데. 선물도 너무 잘 애들이 아니야, 너무 잘 먹고 really? 좋아해가지고. Thank you. 나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 당연하죠. 내줘서 너무 당연하죠. 고마워. 당연히 Thank you. 끝까지. 100만 되면 그날까지. Thank 잊지 않고 you, 있겠습니다. thank you. 알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 있지. 지혜가 이렇게 나에게 너무 고마운 내가 거 너무 있지. 좋아하는 언니. 예. 진짜 내가 어떤 인생의 롤모델은 우리 주은 언니죠. 주은 언니 같은 thank you. 엄마가 되고 싶고 아내가 되고 아유. 싶고 근데 진짜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그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Oh my 아이를 gosh. 키우시는 분들이 더더욱이 우리 주은 언니를 닮고 싶어서 요즘에 주은적 사고가 굉장히 핫합니다. 어머, 짤로도 어머, 많이 어머. 돌아서 저도 좀 짭짤했어요. 짭짤했어요. 네, 선물을 또 이렇게 더 그래서 너무 계속 앞으로도 예, 제공을 Thank 해드릴 you. 예정이고 그러면 내가 어색한 시작을 할까? 네. 오케이. 깡지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부탁들을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게 고민 상담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부탁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손님을 초청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지혜 씨가 우리 유튜브에 이제 게스트로 너무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지혜 씨 환영합니다. 땡큐.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 있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쥐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은 언니 정말 저도 닮고 싶은데 우리 강쥐들은 얼마나 주은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구독해 주시고 매번 보고 계시고 하는데 고민 상담을 저랑 같이 또 해주십사 해서 연락을 주셔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상담을 하지만 반은 또 우리 주은 언니한테 조금 더 배워가야겠다. 왜냐면 지난번에 약간 좀 감질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 예. 아유. 자, 사실은 항상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책임감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조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꼭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만 좀 감안을 해주시면 맞아요, 고맙겠어요. 맞아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사고가 다른 것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언니 성향에 정말 참을성 많고 정 인품이 조금 퀄리티가 진짜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약간 욱하고 못 참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 성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섞여서 카운셀링을 드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네. 고민들을 한번 이제 제출을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네. 여기에 하나씩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좋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고민이 엄청 제가 보고 봤을 때는 여기 엄청난 보니까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데 종류도 많더라고. 종류도 다양하고. 맞아, 예. 맞아.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라디오 했었으니까 DJ 톤으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들 사랑, 나라 사랑. 타이틀은 사춘기 아들의 슬기로운 야동 생활입니다. 자, 어느 날 조기 퇴근을 하고 집에 일찍 귀가를 했는데 중학생 아들이 야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허둥지둥 화면을 끄는 아들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날 이후에 아들이 저를 서먹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야동 봐도 돼. 에이, 우리 아들 건강하구나. 이런 말 하면 주책인가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태반일 텐데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요거는 우리 준 언니가 더 잘하실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경험이 네. 너무 고맙게도 있었어요. 딱 이런 경험은 아니야.
나도 좀 겁이 나가지고 왜냐면 귀엽게 키운 아들들이 갑자기 어느 날에 좀 징그러워지는 순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성인이 됐다고 근데 좀 눈치가 딱 서채져요? 그런 순간이 애들이 왜냐면 뭔가 달라지? 방에서 좀 자기 공간을 원하는 시기가 아, 자기 공간. 그게 고1 때 그냥 네. 너무나도 자기 공간에 대한 의식이 있더라고. 근데 고1이면 조금 늦게 온 편이긴 해요. 막 중학교 때도 벌써 막. 그렇겠지? 그런 편도 근데 많잖아요. 이 공간에 대한 게 분명해지는 게 나에게는 고1이었어. 문에서 잘 안 나오고 문 닫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의식하면서 좀 노크라고. 노크를 해야 된다고.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귀여운 아기 방에 언제 허락이 필요했어. 그냥 그치, 맞아. 들어가고 싶을 때 난 아직도 들어갔었지. CCTV 보면서 우리 애기가 막 놀고 막 춤추고 혼자 그런 걸 몰래 보는데. 네. CCTV 그거 빼야 돼. 그쵸. 어느 순간 빼야 되죠. 저도 지금도 사실은 이제 테리가 초등학교 이제 가거든요.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오. 문을 잠궈봤자 내가 CCTV로 다 보거든. 다 뭐라는지 다 보이니까. 알거든. 아하, 근데 문을 잠그니까 그건 벌써 자기가 혼자 막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 열어달라고 할 때 테리야 문 열어줘. 엄마 잠깐만 오. 얘기 좀 하자. 이제 오.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오. 노크를 하게 된 거죠. 너무 좋은데 그 연습으로 시작하는 시작으로. 자체가 네. 그 날로 이제 가게 돼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연습이야. 뭐라고. 녹하고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녹하고 들어가도 될까? 왜냐면 통화도 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영상 통화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이 뭐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그 터닝 포인트인데 우리 모든 부모들이 그거를 겪어야 된다는 거야. 노크를 하는 걸 기본적으로 언젠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준비를 해라. 맞아. 근데 유진이가 정신상담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3학년이었나 2학년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얘를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하고 접속 안 하고 자기 혼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얘가 혼자 많이 보낸다. 그래서 안 어울리면 좀 걱정되죠, 친구들. 안 어울리니까 왜 안 어울릴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슬프거나 그런 게 없었어. 근데 그렇게 보였을 때 내가 그럼 한번 얘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알고 싶다. 그렇죠. 엄마로서는 좀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상담 받으러 갔을 때 굉장히 주변 분들이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왜 건강한 아이를 엄마가 저렇게 상담을 받으러 갈까?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정신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외국에서는 아이들 상담을 전문가한테 얘기를 맞아. 들어보면 학교에서는 꼭 그런 부서가 꼭 있어. 법적으로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뭐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아이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맞아. 그래서 자라가면서 항상 상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가 되어 있어. 근데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 학교 다니면서 또 그 부서가 있는데 네. 거기에 내가 이 어린 아이를 상담 받으러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많이 낯설어했던 주변 분들이 계셨어. 네, 네, 왜 네. 그렇게 하나? 근데 네. 오히려 그런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알다 보니까 얘가 자기만한 공간을 너무 즐기는 아이더라고. 그걸 즐기는 아이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즐기고 그리고 꼭 접속 안 해도 된다는 얘 생각이었어. 굳이 독립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맞아. 그래서 종종 커가면서도 그 건강 상태 체킹하느라 그런 상담도 받아보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모두가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금 좀 자신감이 없다 그런 순간이 오면 상담을 받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맞아요. 요즘에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더 명확할 수 있고 왜냐하면 맞아요. 나랑 내 아이는 이렇게 1인칭 관점에서는 보지만 3인칭 관점에서 좀 냉정한 판단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 있고 맞아요. 어쨌든 오늘 솔루션은 노크가 키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 불상사를 안 만드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우리 또 주은적 사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 도움이 좀 됐으면 아, 좋겠네요. 오늘 정말 최고입니다. 네. 네. 하나 또 배웠어요. 아유.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사연 이제 한번 다음? 네, 가볼까요? 한번 좀, 서울 깡쥐님이요. 서울 사시나 봐요. 아. 시어머님과의 아슬아슬한 동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30대 깡쥐입니다. 저는 5살 아들 그리고 갓 100일이 넘은 둘째 딸내미를 기르고 있는 가정주부인데요.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든 건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을 한 달간 가면서 생겼어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터라서 둘을 혼자 보는 건 무리라고 판단이 돼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님이 일주일 정도씩 번갈아 가면서 저희 집에 이제 와주시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아하. 며칠 전에 시어머님이 집에 돌아가시는 날이었어요. 음흠. 친구분들과 골프 여행에 가 계신 아버님이 아. 문자를 주신 겁니다. 어.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 용돈 한 20만 원 정도는 챙겨주는 게 어떠니? 자식 된 도리로 어떨까 한다. 고생이 많구나. 라고 왔습니다. 이 문자를 보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용돈을 챙겨 드리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민한 건지 자식 된 도리라는 말도 걸리고 아버님의 문자에 어떻게 답문자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반나절 동안 답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저 자신도 싫더라고요. 아,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아요. 지금 아버님이 그 문자가 왔다는 자체가 아, 나는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문자니까 내가 마치 그런 생각을 안 못할 했던 것처럼 사람같이. 그렇게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약간 기분,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자존심 상하지 말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이런 순간에 좀 털털하게 제가 아니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네. 그래도 우리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아니래도 제가 어머님한테 꼭 챙겨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약간 아버님한테 또 인정도 하고 그리고 나도 내 자신도 그거를 꼭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다는 거를 기분 나쁘게 아닌 이렇게 좋게 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언니 항상 진짜 지혜로운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서울 깡지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100일이 넘은 이제 둘째를 낳았잖아요. 지금 약간 산후 우울증 아직 남아 있습니다. 힘들지. 지금 약간 산후 우울증이 있는 상태고 예민하고 약간 우울감도 있고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맞아요. 시어머니는 사실 너무 가깝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시아버님이 굳이 문자를 하셔가지고 심지어 시아버지는 골프를 치러 가셔가지고 지금 놀고 계시면서 그럼 시아버님이 좀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후우울증이 조금 지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가 뭐 젊어봤자 50대 후반 뭐 아니면 60대 중후반까지 될 텐데 맞아, 맞아. 그 연세에 아이를 보고 집에 들어가시면 힘드세요. 맞아.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가 아하. 토요일마다 저희 둘째를 봐주시러 오시거든요. 오. 그럼 막 정말 막 춤추면서 재밌게 놀아주시고 막 어머, 다 해주시는데 어머. 집에 가면 끙끙 앓는다는 얘기를 아빠를 통해서 들은 거야, 내가. 그래서 엄마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자기한테. 근데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마 신경이 쓰여서 혹은 그러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조금 넓게 생각하면 조금 이제 일단 마음이 누그러질 거예요. 예. 그리고 잘하셨어요. 당장 답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막 가식적으로 답하면 그러면 또 답장 오면 그것도 거슬리고 하니까 그렇지. 조금 쉬세요. 맞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반나절이라든가 뭐 하루 정도 조금 쉬고 당장 지금은 못 참아도 조금씩 참는 연습을 연습. 하다 보면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준 언니 그 말씀처럼 기분을 컴다운 시킨 다음에 문자를 해놓으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너무 네, 중요한 그쵸. 얘기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좀 더 참지 않나? 그러면 좀 기다리고 세월이 좀 지나면 그 참는 거에 대한 보람은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참는 맞아. 거. 참는 연습. 누구의 그 배려를 하면서 베푸게 되는 그런 습관을 들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히 엄마가 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고 보게 돼. 맞아. 그걸 그러면 배우는 거지. 그 덕이 또 아이들한테 또 가게 진짜 돼. 보고 아주 배워. 신기하게. 보고 배워. 진짜 이거 별표. 정말로. 별표 5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보고. 계산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를 보면 아이들은 머릿속에서 이미 은연중에. 우리 엄마는 이런 상황이어도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럼 그 아이가 그 지혜롭게 엄마의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고. 배우고. 네. 그래서 그 생활에서 또 그 아이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적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맞아요, 생겨요. 맞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이제 그래도 안 풀린다 하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올 때 아울렛 들러가지고 좀 강력한 거 뭐 있잖아. 괜찮은 거 하나 사가지고 와. 네, 그러면서 그러면 풀어야지. 왜? 그러면 그냥 사가지고 와. 들으니까. 들려. 와서 얘기해. 자기를 위해서. 맞아. 그렇게 또 한번 풀면서 넘어가면 그렇지. 되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진짜 어허. 재밌다. 좋네. 솔루션이 괜찮지요? 괜찮죠? 서서히 예. 하나씩 풀려가고 있는. 자, 세 번째 사연은 건의사항 내 마음이 궁금해님. 결혼은 늦을수록 좋다. 이거 믿어도 되나요?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은 언니. 저는 엄마가 뭐길래부터 언니의 오래된 잠재적 지지자입니다. 저는 2년 사귄 남자친구와 올해 7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주은 언니 채널에서 결혼은 늦을수록 좋다라고 그 말이 정말 맞는 거가 맞는지 아닌지 요새 생각이 좀 많아져요. 남친은 몸이 약한 저와 천방지축 같은 제 성격도 재밌다고 좋아하고 져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저 인간도 바뀌겠지? 변할 거야 하면서 방어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변하게 될 신랑의 모습에 실망하기 싫어서 제 스스로 담을 쌓고 있습니다. 저 결혼해도 될까요? 어머. 사실 내가 한번 우리 유튜브 에피소드 중에 그러니까 물어봤었어, 나한테.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봤어. 네, 그냥 뭐 결혼은 늦을수록 좋다. 35살 이후에 해라. 이렇게 말해서 지금 다들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했던 그 관점이 어떤 네. 관점이냐면 어느 나이가 딱 있지 않다라는 거야. 나는 23세 결혼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권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할 것도 너무 많았는데 그런 거 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의 로망은 조금 더 늦게 결혼했을 걸. 그럼 늦게 결혼했으면 언니 뭘 했을 것 같아요? 뭐 여행도 다니고 여행. 또 클럽 같은 데도 다니고 클럽? 그럼 뭐 놀고 싶다라는 말이잖아요.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도 그치. 다 마치 내가 못했던 것들이 있어. 아쉽구나. 그래서 조금 늦춰도 된다. 그리고 어느 때가 딱 있다고 생각은 안 들고 정답은 없고. 다 각각의 가야 되는 나이가 달라다는 거. 주은 언니가 35세 결혼한 나는 35까지 결혼 안 하면 안 되지. 이게 절대로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술 한 잔 마시는 그런 자리에 나의 로망을 얘기를 했던 뿐이야. 그러니까 이분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 결혼을 지금 7월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직전이 되면 약간 메리지 블루처럼 결혼이 이 결혼이 맞아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약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도 추측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뭐 남자친구가 밤에 연락이 안 돼요. 뭐 술을 매일 먹어요. 이런 거면 이제 우리가 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데 여기 보면은 뭐 심지어 내가 몸이 약한데도 함께 있어주고 뭐 천방지축 같은 내 성격도 좋아해주고 근데 이 남자가 바뀌겠지는 다 바뀌고 안 변할 건 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이제 주은 언니 이제 팔로워기 때문에 그러니까 35살에 대한 얘기는 네. 저도 반성해. 그러니까 반성까지 정정 한번 해주세요. 정정이에요. 네. 35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23살은 어때요? 23살은 23살도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가야 돼. 진짜로? 그러면 다시 강주은 언니가 23살로 돌아갔어. 그럼 다시 그때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해. 왜냐하면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 신기하게도 나는 나의 최선을 만나게 됐어. 이 남자를 통해. 왜냐하면 이 남자를 통해 아픔을 제대로 겪었고 이 남자를 통해 한없는 고생을 만나게 됐고 근데 웃을 일 아니에요. 이게 고생을 해보잖아? 그럼 감사를 알게 돼. 감사하게 돼. 왜냐면 내가 이 많은 것을 허들들을 다 겪고 나서. 겪었다. と 살아남았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와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냈지? 30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그 고마움 속에서 살고 있어.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 깡준이 정말 대박이 나는 건 언니가 이제 빛이 나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서 좋은 감사해. 얘기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예. 감사해. 그리고 결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수많게 들어온다는 거야. 결혼했다고 해서 다 맞아. 제 자리 잡는 거 아니라는 맞아요. 거. 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런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굳이 여기 와 있지? 이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야. 맞아. 결혼 생활 하면서도 옵니다. 진짜. Of course. 막 결혼해서 난 이제 잘했어. 자, 행복해.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 될까? 있으면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만나고 싶어요. 나도. 네, 결혼 생활 진짜 하다 보면 아, 이게 맞아? 이게 계속 가는 게 맞아? 이런 right. 생각이 또 들 때가 꽤나 있어요. 그렇죠.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만 올 거야. 극복할 때마다 그 길이 점점 단단해져 간다는 거지. 이렇게 한마디면 또 우리 또 주은 언니의 솔루션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김하양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외국인 남편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한국 모로코 국제 부부입니다. 신랑은 모로코에서 온 한국살이 7년 차고 저희는 23년도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결혼이었지만 현재는 신랑을 사위로 받아들이시고 너무나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신랑 때문에 답답합니다. 저희 남편은 항상 느긋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주위에서는 사람이 참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매번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하는 게 힘듭니다. 한국어 실력도 유치원생보다 못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나 감정선의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한국에서 살기로 했으니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해도 모자란데 모로코의 뉴스, 릴스만 보고 있는 모습이 답답합니다. 제가 그 국문 이력서를 만들어서 서류에 합격을 해도 한국어가 부족하니까 면접에서 탈락하기 일쑤예요. 본인도 모국어로 대화가 편하게 되지 않으니까 크게 싸우고 난 뒤에는 외롭다고 엉엉 울기도 합니다. 결혼 반대로 인해서 미뤄둔 결혼식을 올해 5월에 하기로 했는데 모든 준비를 저 혼자서 다 합니다. 제가 힘들어하니까 포기하지 마,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을 배워와서 저한테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는데 순수하고 예쁜 마음이 고맙긴 하지만 언어와 소통에 대한 부분이 언제 해소가 될지 막막합니다. 신랑은 항상 영어 항상 그렇게 얘기해. 네. With you, I am very comfortable 라고 말하고. 네. 그리고 in two of us, one person comfortable means the other person is completely uncomfortable 라고 말을 하지만 해맑게 웃으면 본인이 comfortable man이라 괜찮다고 하네요. 이 남자가 이 남자 어떤 어떻게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네. 답답은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주은 언니가 이렇게 답답한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보신 게 이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지금 한 8년 차를 살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 뭐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도 진짜 모로코 남편만큼 제가 해야 되는 게 다 많다. 제가 볼 때는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남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언어가 사실은 다 통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답이네. 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끼리도 이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했을 때 이미 그 직업이 너무 단단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답답했어. 왜? 내가 항상 남편이 번 돈을 쓰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부부여면 같이 만들어가는 게 맞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도와주는 게 좀 아름다운 길이 아닌가. 나는 이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부인이 일이 없으면 그럼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얘기. 맞아. 그거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 주은 언니 얘기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을 도와주겠다. 뭘 하고 싶은지 일단 남편한테 물어봐서 언어가 안 되면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살림도 남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럼 살림과 집안 청소 그리고 아이들 낳으면 이제 육아까지 아니 뭐 집 뭐 이런 관리 그렇지. 뭐 그런 거 한다면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 오겠다. 어. 뭐 그렇게 분담을 해놓으면 그렇지. 요즘 나눠서. 시대에는 꼭 살림을 여자가 해야 된다는 시대가 그렇지. 아닙니다. That's right. 네. 그것도 완전히 동의한데 네. 내가 이 영어 문구가 네. 조금 불편한 게 있어. 네네. 그게 뭐냐면 어디? 우리 둘 사이에 In two of us? 한 사람은 굉장히 편할 거고 아. 그리고 한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거다. 그 사실로 그럼 계속 살 거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지. 왜냐면 여기서 다 할 거니까. 그쵸. 아내는 지금 uncomfortable한데 자기가 comfortable매니까 I'm okay 하는 거는 좀 이기적이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말인가? 언니 화났어. 지금 언니 화 안 내시는 분인데 지금 화났어요. 남편이 혹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아하. 영어로 조금 영어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I just want to ask you, are you willing to be uncomfortable too? Because if you're going to live together and be married and live happily, then both of you have to be comfortable and both of you have to experience being uncomfortable. It's not just one-sided, right? 한쪽만 그렇게 편하면 안 되고 같이 편안한 추억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냐, 경험을.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답답하지만 착할 거예요. 모로코에 살면 말통하고 좋을 텐데 왜 굳이 한국에서 살면서 아내랑 살겠어요? 그걸 결정할 만큼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면 저도 저희 집에 큰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가르치듯이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본인이 조금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지. 많이 이제 생기게 한다면 그래도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삶이. 예, 맞아요. 남편들이요 또 막 다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또 성질이 또 지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성향보다는 그래도 우리 또 김아영이님 같은 성향은 이렇게 좀 착하고 잘 이렇게 하는 분하고 잘 맞으니까 좀 우리 준원처럼 인내를 한번 갖고 잘 견뎌보시면 하실 어떨까요? 수 있어요. 네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30대 후반의 첫 연애 그 이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고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느라 20대 때 선크림만 바른 채로 도서관과 집을 왔다 갔다 했죠. 다른 친구들은 봄에 벚꽃 구경 갈 때 저는 도서관에 있었고 여름 해수욕장도 가을 단풍놀이도 겨울엔 스키장은커녕 썰매장도 못 가봤어요. 임용고시 합격하면 그때 가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드디어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저 좋다는 사람도 몇 명 있더라고요. 주위에서 소개시켜준다고도 했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이 되었고 지인이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2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대화도 잘 되고 너무 편안했어요. 지난 추석 때 부모님께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가족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과 인상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벌어지니까 그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가족들이 너무 밉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결혼이란 무엇인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가, 또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주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예. 마음이 아프겠다 지금. 그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겠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좀 원망스러운 마음? 약간? 그치? 또 소통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부모님에게 내가 양보한 거에 대해서 조금 소통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그 딸 입장에서는 30대 후반이니까 첫 연애를 했는데 이제 그걸 반대하니까 뭔가 부모님한테 서운한 게 있을 수 그렇지. 있는데 부모님이 여태까지 그 우리 사연자님을 아기 때부터 봤잖아. 그래서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셨을 거라고. 근데 부모님이 어떤 마음에서 반대를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정말 좀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는 관점이 너무 멀으면 만날 때마다 이게 다 반대가 맞아. 될 수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런 대화를 조금이라도 좀 나눠야 깊게 되는 나눠봐야 게 되죠.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 그리고 인상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30대 후반이고 그 남자분 같으면 거의 뭐 40대 초반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일단 안정적이지 않다 직업이 그럼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결혼해서 가장이 돼서 그럼 여기 살림을 다 끌고 나간다고?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힘드니까 엄마 아빠가 밉고 막 탓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유를 알게 돼요. 우선은 지금 연애 경험이 너무 없어요. 왜 있잖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미식가들은 세상에 많은 걸 다 먹어봐. 블루 리본 같은 거. 그런데 가서 막 미식 그런 거 먹어보잖아. 다양하게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랑 잘 맞는 음식, 맛있는 음식 이런 일이 정확하게 나눠지는데 경험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39살까지 참았던 내 어떤 그 모든 그 열망이 그냥 막 꽂히니까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아마 부모님이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험을 통해서 나를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나랑 어떤 사람이 맞느냐를 생각을 하려면 우선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케이스를 우리가 다 따지더라도 보장이라는 게 없어. 없어. 맞아. 그렇게 잘 따지는데도 맞아. 이렇게 잘 다 체킹하더라도 보장이 없어. 왜? 우리들이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다 많아요. 나타나. 너무 많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 맞아요. 부모가 막 결혼하라고 해서도 그렇지. 힘들게 사는 사람 또 많아. 근데 부모님이 또 정답은 아니니까. 정답이 어찌됐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안고 가야 되는 결정이라는 거야. 맞아요. Right? 뭐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정답은 이제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참고하셔서 하지만 내가 결정한 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져야 한다. 네,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눌수록 역시 내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위인 우리 또 주운적 사고를 또 배워요. 아니지. 나는 네. 또 오늘 같이 이 고민 상담을 우리가 요거를 하면서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 관점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지혜 씨까지 이렇게 같이 나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정말. 배웠습니다. 많이 즐거웠었으면 너무 좋겠고 도움도 많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지혜 씨는 오늘 좋았어요? 전 어땠어요? 너무 좋았고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을 또 연예계 생활도 하면서 또 결혼 생활과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냥 어떤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너무 억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난 나중에 행복해지겠지? 너 후에 좀 있으면 더 행복해지겠지를 생각하고 다 살잖아요. 근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좀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고마운 네.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Lots of love, everyone. 안녕. 안녕.